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반 건은 아니고 재매각 사건입니다. 재매각 사건 원인이 뭔지 알아보는 데서 우리가 공부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1월 16일, 1월 26일입니다. 내년이에요. 올해가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타경의 36269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반달마을 1819동 5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2억 2,300인데요. 지금 34%까지 떨어져서 7,648만 9천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사이트상에서 하루 평균 88명을 본다. 아파트를. 상당히 그죠? 조회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자, 지난 8월 11일 날 1억 5,610만원 최저가일 때 한 사람 입찰했었나 봅니다. 용감하게 1억 7,500 잔금 미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6일 날 진행하는 겁니다.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03년 8월 5일 날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대출을 갈아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살아있는 권리는 2018년 1월 23일에 근저당 개인입니다. 연 땡땡시 3천만원. 은행도 아니고 개인한테 3천만원을 빌렸다. 우리 돈 빌리려면 은행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부모 형제한테 돈 빌리는 것보다 그냥 빌릴 수 있으면 은행에서 이렇게 빌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쵸? 예, 그런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개인한테 3천만 원을 빌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분명히 뭐 올 전세로 분명히 세입자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개인한테 이렇게 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2019년 9월 11일 날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2018년 1월 23일에 근저당 여기입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래서 근데 김땡땡씨라고 전입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전입 날짜는 2016년 2월 22일, 2016년이에요. 말소 기준 등기는 2018년. 빠르죠? 이 사람이 나 임차인이요. 임차보증금 3억이요, 4억이요 하면 어떻겠어요?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뭐 권리신고 전혀 없으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고 당연히 배당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짝 요 부분 안내해 드려야 돼요. 우리 이제 그 경매가 나오게 되면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관리비 얼마나 밀렸는지 알아봅니다. 그죠? 나중에 명도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죠? 한 달에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그걸 봐서 전기수도 사용량 이런 걸 보고는 뭐죠? 여기 사람이 안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감을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한 달에 공용관리비가 얼마인데 보니까 전체 개월수 해가지고 금액으로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대충 보니까 아무래도 공용만 부과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확인을 해보면은 공실인 경우가 많죠. 그죠? 사람도 없고 짐도 없는 공실인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은 없고 짐은 가득 찬 공실인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명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또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또 아파트 임장 갔을 때 또 관리사무소 들어가서 또 상세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아파트에서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기 현장조사 보고서 해가지고 매매 시세, 전세 시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죠? 시세 변동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냥 참고할 내용은 지금은 아니죠. 그죠? 한참 지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김땡땡씨가 2016년 2월 22일 전입돼 있다. 그 말 나오고 비고란에 가니까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수 보증금 20%다. 그래서 재매각 같은 경우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고 법원마다 다르니까 확인을 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자 아닌 전입세대 누구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냐 아니냐 그게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자, 전입세대 열람 봅니다. 전입세대 열람 보니까 혹시라도 변했나 해서 2020년 6월 24일 날 이건 이제 구독션에서 구독션 직원이 이제
열람을 한 겁니다. 보니까 그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 전입이 돼 있어요. 그래요. 지금 또 전입 뭐 세대 열람 경매 나온 거는 누구든지 어느 주민센터에 가서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경매가 나왔다라는 자료를 프린트해가지고 가지고 가시면요. 등기부를 제가 열어봤습니다. 답을 좀 얻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면은 처음에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에 대한 갑구가 나오고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거 거기에 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을구로 가면은 근저당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갑구의 내용을 봤습니다. 갑구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소유자 박모 씨,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제 매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은 뭐 정거라는 말이 나오죠. 정거는 주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사해서 이제 주소가 바뀐 겁니다.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여기 주소 나와 있는 게 이 소유자 같은 경우 경기도 고양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점거했다고 나오냐면은 2016년 9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고양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쭉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을구에 가서 이제 자, 대출을 갈아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있으면 세입자 않고 이렇게 사면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 좋은데 경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낙찰 받으면 경락잔금 대출 받아서 잔금 내고 만약에 뭐 월세를 놓는다면 그렇지가 않지만은 전세를 놓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이 뭐죠? 7, 80%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전세를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통 올 전세가 들어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보니까 을구의 11번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자 채무자 박모 씨, 예, 소유자죠. 자, 신한은행에서 뭐 3,960만 원,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그죠? 2010년도 해가지고 역시 채무자 박모 씨 3,250만 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 넘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앞에도 쭉 있고 관심 있으면 등기부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렇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일구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쭉 등기 있었잖아요. 근저당권 이런 게. 그런데 2016년도 2월 달에 앞에 있던 아까 빨간 줄 끄여 있었잖아요. 해지가 됐잖아요. 언제 해지가 됐느냐? 언제 말소가 됐느냐 하는 게 2016년도예요. 11번 근저당 말소 2016년도. 12번 근저당도 2016년도 이때 말소됐습니다. 2016년 2월 23일이에요. 2016년 2월 23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여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땡땡씨 전입일자가 2016년 2월 22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 사람 김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 수 없다면은, 그래서 이 금액을 알 수 없다면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입찰을. 그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한번, 이 경매권에 대해서 문건 송달 내역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수가 된 거, 법원으로. 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 나와요. 2000, 이제 이 사람 낙찰 받았잖아요. 8월 달에. 그죠? 8월 달 맞죠? 8월 달 낙찰 받고, 8월 달 맞죠? 아닌가? 이러지? 볼게요. 8월 맞네요. 8월 11일 날 낙찰 받고, 뭔가가 이 사람도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20년 9월 17일 날 최고가 매수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래, 그 말은 뭐냐면은 뭘 서류를 제출한 건 아니에요. 열람 및 복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서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 해봤어요? 낙찰받고 나면은 법원 가서 관련 서류 열람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9월 23일 날 최고가 매수인이 경매 매수 보증금 환부 신청서 제출. 낙찰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불허가가 되면은 만약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어떤 경매 물건 자체에
굉장히 큰 뭐 이렇게 하자가 있다라든지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불허가가 되면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낙찰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0년 12월 2일 채권자 연 땡땡씨가 참고 자료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을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서 뭐 매각물건 명세서에 뭐 기재를 해 줄 건지 나중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다면은. 입찰일 일주일, 그죠? 전에 되면은 새로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옥션 사이트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를 늘 보지만, 상시로 보지만은, 여러분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상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변동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왜? 금액을 알 수 없으니까. 얼마인지를 안다면은 그 금액을 인수하고도 시세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겠죠. 얼마라도.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입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매각 사건 한 번씩 살펴보면은 공부도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